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보면요.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자, 결국에는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왔다.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포들이 주가를 올리고 누르는 이런 어떤 부분은 전형적인 어떤 싸게 매집해 주기 위해서 누르는 그러한 패턴이 되겠죠. 그러면서 큰 상승 이후에 눌리고 다시 한번 이런 어떤 큰 상승의 모습 38만 5,500원 거의 뭐 40만 원 언저리 선에서 살짝 터치하고 양봉으로 딱 끝났는데요. 이런 패턴은 전형적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는 패턴이 나타나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계속적인 큰 상승보다 오히려 더 이런 어떤 눌림을 기록했던 에너지의 응축 현상은 결국에는 더욱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패턴이 완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체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시판되는 그런 어떤 확률이 굉장히 높죠. 보면 실제적으로 항체치료제가 시판되고 또한 수출로 접어드는 순간 다시 한번 컨턴 점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LG약 86만 3천 원에 이런 어떤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대형주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월스트리트 역사상 보면 뭐 소형주나 대형주나 거의 상승률이 비둥비둥한다는 게 평균치입니다. 보면. 근데 뭐 소형주는 움직일 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차이지. 그 뭐 장기적으로 보면 대형주나 소형주나 상승률이 비둥비둥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대형주나 뭐 소형주나 어떤 그 편견 없이 봐야 된다. 골고루 보는 게 좀 좋습니다. 보면. LG약이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 주면서 86만 3천 원에 이러한 어떤 큰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을 타고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 주면서 86만 3천 원의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약은 뭐 이전에 이런 부분, 이런 눌림의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더 박앤세일이 되었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실전적인 공부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오해가 있을 때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모두가 하품을 하는 것처럼 대중 심리가 쫙 퍼지죠. 안 좋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만 가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항상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 자, 5일선을 타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또다시 뭐 리콜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박앤세일이면 박앤세일이지 주가가 크게 장기적으로 하락할 요인은 절대 아니다. 뭐 이전에 그 없었던 악재라고 하면 시장이 가민 반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전에 있었던 악재 아닙니까? 보면 이런 어떤 구간이죠. 결국에는 뭐 그러한 어떤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20만 원 선 언저리에서 살짝 늘려줬지만 재차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바로 현대차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아주 뭐 52주 신고가가 되겠죠. 52주 신고가 17,700원을 찍고 좀 늘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났지만 재차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결국에는 큰 트렌드는 친환경 쪽인 것 같아요. 친환경 쪽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오히려 더 누를 때마다 좀 이삭죽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형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면 카카오 하면 카카오 다시 한번 이 IPO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IPO가 상장되자마자 또
시세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있겠다. 뭐 최고점에 대한 부분이 42만 500원을 이런 부분을 기록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터닝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체권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들어올려주면서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참 보면 많이 좀 배워야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보면 참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잘 극복을 하니까 이런 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종목이고 대단한 종목으로서의 이 주가도 서서히 좀 반영될 수 있는 아직까지 미래가치 대비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보면 SK텔레콤 하면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런 발표도 있었고 워낙에 좀 편안한 종목이고 따박따박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종목 아닙니까? 요런 종목들은 좀 꾸준히 모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월봉을 볼까요? 월봉에 있어서 뭐 가격선이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은 하락 이후에 재반등이 나왔고 서서히 좀 들어올려주는 요런 패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SK텔레콤은 배당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배당을 살짝 볼까요? 배당에 이번에도 배당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SK텔레콤 하면 이전에 배당률을 살펴보면 4.20입니다. 와, 은행에 가면 누가 정기적금을 4.4%까지 주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생명 하면 진짜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어떤 박앤세일의 상황은 꾸준하게 모아가는 주가가 내려오면 모아갈 수 있어서 좋고 올라가면 밑에서 많이 못 모았지만 아쉽지만 주가 올라가서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때 주가가 폭포수처럼 내려올 때 얼마나 박앤세일이었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강한 슈팅 이런 어떤 부분이 나타나주고 있다. 자, 코스피 보면 결국에는 2700선을 돌파해 주면서 3000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00선이 돌파되면 완전한 어떤 그 박스권의 이런 어떤 그 10년 넘게 박스권인 어떤 트라우마를 우리 시장이 극복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자랑 3자랑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3천선이 되는 순간에 정말 엄청난 상승세로 나타난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시장에서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강세장이라는 것이 황소가 여러 물소대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한쪽으로 막 우르르 가는 전 종목이 막 움직이는 그런 어떤 장이 강세장, 대세 상승장 이런 어떤 장 아닙니까? 결국에는 2742포인트에서 3자로 접어드는 순간 엄청난 그런 어떤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스닥을 살펴보서도 저점에서 다시 들어올려주면서 914.27. 야, 이게 정말 어떤 최고가에 대한 부분 한번 볼까요? 최고가에 대한 부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보면 충분히 돌파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에 있어서 소형주도 엄청 싼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면 전혀 뭐 버블은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큰 시장이 오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도 플러스 0.83, 나스닥도 0.70으로 완벽한 거의 강세장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연말에서의 변동성은 좀 적습니다. 보면 변동성이 적고 차츰차츰 반등세 뭐 큰 충격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서 무난하게 좀 강세장의 모습, 연초 내년 초까지도 강세장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강세장에서는 보다 더 좋은 종목에 대해서 부여잡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